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플렉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실제로 플렉스님이 겪었던 이야기고 정말 소름 끼치는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 기사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마도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 플렉스님 안녕하세요. 일단 플렉스님께서 오늘 첫 참여시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사실 너무나 화가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실 공포기도 하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에 네. 연관돼서 조사까지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텐. 예, 경찰서에서 직접 그때 당시에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관님이 직접 집으로 오셔갖고 양해를 해주셨어요. 임산부라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한 2번 정도 조사를 받았던 이야기고요. 작은 그리고- 일이 아니니까요. 네. 아,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떨리기도 하고 다소 충격적이었어서 지금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얘기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작년에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목에 예. 동양이 조금 있어갖고 그래갖고 말을 좀 많이 하면은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점 괜찮아요. 좀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수술을 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이리십니다. 플렉스입니다. 제가 들을 얘기는 어떤 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께 조금 풀고자 전화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 공포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를 2010년도에 낳았고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첫 아이 돌 되기 전이었어요. 돌 되기 전에 아이 엄마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아이들 돌 되기 전에 조금씩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저희 애도 그때 좀 심하게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 병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었어요. 그 아이를 병원에서? 이제 돌비라고 할게요. 그 네. 여자를 맨 처음에 만났던 공간은 병원 휴게 공간이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엄마들 수다도 떨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비를 처음 만났는데 첫 인상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 엄마? 생김새는 몸집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보다 크고 덩치도 크고 키도 한 1m 75, 6 정도?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그 여자애가 보일 정도로 그 돌비가 보일 정도로 다소 큰 몸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모차를 하나 끌고 한 손에는 저희 첫애랑 같은 동갑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다소 이제 좀 많이 어려 보이는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가 쌍둥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쌍둥이가 아니라 3-4살 정도 된 좀 팔다리가 긴 아이가 그러니까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팔다리를 수족을 못 쓰고 언어 발달이 안 돼서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되는 3-4살 정도 된 큰 아이가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큰 아이는 그렇게 누워 있고 걸어 다니는 아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저희 큰애랑 동갑이었고 그 큰애가 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유난히 좀 힘들어 보여서 저는 애가 하나니까 얘를 이제 좀 달래놓고 징징거리는 애들을 좀 돌봐줬거든요. 네. 뭐 유모차도 좀 끌어주고 그러면서 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친하게 되면서 가정사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돌비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결혼을 안 하고 동거 상태에서 큰 아이를 낳고 이제 둘째가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다 반대를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아기 하나만 아파도 병원에 계속 묶여 있잖아요. 아기 엄마들은. 뭐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거나 하는데 얘기를 들어본즉 친정엄마도 없고 반대하는 결혼을 해갖고 양가에서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안 오시고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사정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씩 제가 거들어주고 밥도 좀 먹으라고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그 집을 한번 가보게 됐는데 네. 이 집 사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양쪽 집에서 도와주는 결혼도 아니었고 남편이 일명 3D 직업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판자촌에 안 좋아 보이는 집에서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도움을 많이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좀 도움이 되고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좀 혜택 이런 복지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알아봐 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하고도 계속 쭉 연계가 돼갖고 같이 왕래를 하면서 부부들끼리도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친하게 되면서 또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집으로 왕래까지 다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을 소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었냐면 그 돌비가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 저희가 다니려고 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른 타 지역에서 하시고 계시던 어린이집에서 잠깐 일을 했었대요, 걔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돌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큰아이가 많이 아프고 둘째도 이렇고 여의치가 않아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게 된 거예요, 그 어린이집에서. 근데 뭐 엄마들은 다 알지만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돌봐주기도 되게 힘들고 큰아이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돌봐주기도 힘들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를 좀 받아주지를 않고 특수 반대를 많이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해서 가거든요. 연계를 해서 많이 가는데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이 원장님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돈을 받은 셈 치고 공짜로 봐주셨던 거예요. 이 여자의 아이를. 그렇게 얘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모든 집안 일들을 속속하게 알고 하니까 얘도 원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저도 아이를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이 아침에 등원시키고 중간에 짬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맨날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저희 집에서 있다가 밥 먹고 좀 청소도 같이 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하원시키면 걔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냈어요.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를 좀 딴 데서 만나고 오는데 잠깐 갔다 오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늦으면 애들 하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얘가 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애들 하원하기 한두 시간 전쯤에 이 애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게 웬 여자 아기를 데리고 오고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갖고 그 아기 누구냐고 막 했는데 막 그러기 전에 쇼핑백을 먼저 봤는데 쇼핑백 안에 데리고 온 여자의 사진이랑 기저귀 한 2-3개 그 다음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는 휴대용 분유 케이스에 그렇게만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확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를 만나고 서울역 근처에서 만났대요. 서울역 근처에서 그 여자의 친구를 만나고 보내고 나서 자기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볼일을 보고 다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되게 다급하게 와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애를 잠깐만 봐달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예.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애를 안고 가면 안고 갔지.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러냐고 막으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엄마가 아기를 맡겨놓고 한참 뒤에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뭔가 걸려갖고 쇼핑백을 봤는데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기 엄마들은 쇼핑백을 갖고 다니지 않고 보통 기저귀 가방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친구 중에 경찰 남사친이 있었던 거예요. 얘도 이제 다급한 마음에 걔를 불렀대요. 불러갖고 걔 도움을 받아서 역전으로 들어가서 CCTV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엄마의 행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적을 알 수가 없어갖고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면 너 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시설로 데리고 가야지 그랬더니 친구랑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임보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돌비가. 그래서 아니 임보도 임보인데 야 너 지금 이미 애가 둘이고 큰애도 아프고 둘 보기도 정신사나워 죽겠는데 차라리 그냥 다른 데다 부탁을 하지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 집에 잠깐만 봐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애는 이제 낯설어서 막 울고 있지 막 기저귀는 없지 분유도 없지. 그래서 얘네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없는 돈에 쪼개갖고 애들 거 사주고 그러고 나서 언니 내가 애들 하원시키고 밥 먹이고 애기 아빠한테 애를 맡겨놓고 애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얘를 이제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경찰 근데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걔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보내지 왜 데리고 왔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찾을 동안만 자기가 임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나고 났는데 이 얘기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렇지. 아 그냥 예. 그런가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풀리듯이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올 때 됐는데도 안 오더니 한참 저녁 너무 늦저녁에 오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여자아이가 남편 애기라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이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이 남편이 다른 데에서 바람을 펴갖고 이 애기를 낳는데 이 여자가 애기 킬 능력이 안 돼갖고 이 애한테 애기를 줄 생각으로 계획하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넌 남편이 용서가 되냐 난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니네 집 형편에는 죽어도 얘를 키울 수가 없다.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 차라리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그 아기가 여자아이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자아이 키워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미 남편도 용서가 됐고 그리고 돌비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앞으로도 잘해준다고 또 했고 그래서 다 용서를 해서 이 아기를 잘 키워보겠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말려도 말도 안 듣고 솔직히 뭐 남편 얘기라니까 제가 막 계속 뜯어 말릴 그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출생신고 절차가 보통 대한민국 엄마들은 진짜 97, 8%가 다 병원에서 애를 낳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낳는 사람들은 이 난 거를 본 사람이 2명이 보증을 서줘야 돼요. 보증을 서줘야지만 출생신고가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보고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때려 죽여도 보증은 못 서주겠고 차라리 그냥 다른 거를 하겠다.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왕래가 있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막 서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장님한테 간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예 이게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급하다고 막 너무 매달렸나 봐요. 또 자기네들 애기라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 너무 착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 원장님이 보증을 서주고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랑 좀 친한 선생님, 거기에서 좀 오래 그 어린이집을 다니신 분이 그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생신고가 됐죠.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안 서줬으면 아마 딴 데 보냈을 텐데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그래서 서주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막 여자애 키워보고 싶었는데 또 저희도 봤잖아요. 그 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봤는데 신생아 티는 좀 벗었고 60일, 70일, 아이가 보통 100일 때쯤 목을 가누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을 가누려고 목에 막 힘을 주더라고요. 그때 애기가 제일 이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고 막 베네짓이라고 그러죠. 막 까르르 웃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 이뻐하는데 가면 갈수록 애기한테 함부로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돌비가? 멍도, 예, 막 멍도 조금씩 보이고 어쨌든 애가 3명이잖아요. 하나 울면 막 다 따라 웃는 거예요. 막 옆에 있으면 막 정신없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옆에 보는 사람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큰아이는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어쨌든 자기 의사대로 안 되면 울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둘째도 이제 갓 돌 지나갖고 아장아장 걷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막내도 이제 100일 지난 애기인데 애가 이제 목을 가눌 거 아니에요. 그 시일이 지났으니까. 근데 애를 이렇게 앉히는 게 조심스럽게 앉히는 게 아니라 딱 들어서 툭 놓고 딱 들어서 툭 놓고 이러는 거여서 아이고. 너 애기들 머리는 젤리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하일렀는데 저희들 있을 때는 그렇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리고 간 건데 이런 조그만한 애들 셋이 갖다 놓고 진짜 하는데 너무 화가 막 나는데 어쨌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지. 저희 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운다고 그 큰 손바닥으로 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는 저희 보는 앞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르지. 조금 화나니까 잘 돌보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네. 보내게 되는 가운데서 추석이 됐거든요. 근데 추석이 되면 어린이집도 다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좀 오래 쉬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연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친척도 만나고 시댁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돌비한테. 아기를 분유를 먹였는데 토를 하더니 애기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병원 데려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전화가 끊고 나서 저는 이제 걱정되니까 계속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이제 언니 나 지금 바빠 뭐 해 막 이러면서 연락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계속 그 다음날도 좀 찜찜하게 있는데 그 다음날 반나절이 지났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돌비를 아냐고. 그러면서 지금 아기 어떻게 되신 줄 아냐고. 그래서 어저께 뭐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들은 게 없다 그랬더니 지금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온몸에 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병원을 가갖고
몸에 막 멍이 있고 막 이러니까 병원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다가 얘기를 한 거겠죠? 신고했네. 그러니까 이제 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이제 저한테 조사가 온 거예요. 어떻게 돌비를 처음 만났는지, 이 아기를 낳는 걸 봤는지, 남편의 아기가 맞는 건지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돌비가 데리고 온 아기 남편의 아기라고 들으신 거 맞냐고. 그래서 네. 맞다고 그랬더니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막 그랬죠. 그러면 이 아기는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 돌비가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아도 아니에요. 꼭 여자 아기를 찝어갖고 여아 입양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연락이 닿았고 홍천인가 어디서 만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편도 그 나쁜 엑스예요. 나쁜 저희한테 놈이에요.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보증 서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연루돼서 막 조사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자기네 능력도 안 됐으면 키우지를 말았어야지.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으면 키우자고 자기한테 졸랐어도 키우지 말았어야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 완전 다 깜짝하게 다 속인 거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거 완전 진짜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이 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그렇게 안 보이고 되게 순해 보이고 진짜 애가 되게 순했거든요. 아무튼 그 돌비라는 애가 겉모습으로 아니 진짜 막 이게 너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애는 아프다고 내사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돌봐줄 사람은 없지. 그래서 저도 병문안을 가겠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집 원장님 말고 오래된 선생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임신했으니까 여기 오면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좀 이렇게 막 붙잡고 괴롭힐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기를 이제 봤는데 머리가 금이 같대요. 머리가 금이 같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머리에 금이 갔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큰아이는 두 팔이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작은 아이가 놀면서 장난감 망치로 머리를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 망치 솔직히 그게 플라스틱인데 어떻게 때렸는지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신고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기에 내사 상태니까 온몸에 이렇게 바늘 같은 거 다 꼽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머리를 밀었는데 머리에 멍이 한 3군데인가 나 있고 팔뚝에 멍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이니까 옷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근데 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걸 못 봤냐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 애기 엄마가 하는 얘기만 다 믿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냥 뭐 물건을 집어 던지다가 저희도 큰애랑 작은 애랑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큰애가 작은 애 막 깔아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이해가 간 거예요. 둘째가 셋째를 이렇게 조금 해한 거를 이해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애만 말만 믿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고 기자까지 그 어린이집까지 쫓아간 거야, 기자가.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엄마들도 항의 전화를 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린이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경찰 조사가 계속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재판이 되고 형량이 떨어지면서 실형을 결국엔 살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모차에 누워있던 큰아이 그 아이도 그 남자 아기가 아닌 거예요. 와.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 남자가 남편이 되기 전 남자친구였을 때 동거를 했었대요. 둘이 같이 동거를 하다가 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나 봐요. 네.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지 이 남자를 붙잡으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거짓말을 쳤으니까 이제 아기를 계속 구했겠죠. 이 여자 아기 구하기 전에 불법 사이트로 먼저 그 남자 아기를 구한 거예요. 와. 그래갖고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큰아이가 원래부터 아팠던 애긴지 걔가 잘못 돌봐서 아픈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름 쫙 끼쳐버리네 이거. 그 완전히 반전의 반전인데 그 큰아이 데리고 온 거는 이 남자도 몰랐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두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그 4살에 빠졌던 여자 아기는 병원에서 한 70일, 80일 있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큰 아이는 부모 자격이 없어서 박탈당해서 보호시설로 갔고 둘째만 자기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가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자는 맞나 보네. 둘째는? 예, 둘째는 그러니까 친자 조사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유전자 검사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둘째만 자기 친자식이고 어쨌든 형량을 좀 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에서 10년 사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2011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지금 나와서 어딘가에서 듣고 있겠죠. 저 우리 주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짓거리 할 수도 그래서 저 있고. 있는 데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저희 그때 아기 키울 때 당시에 친정식구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식구 어른분이 절대로 어디 가서 이 얘기하지 말아라.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한동안은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가 시일이 오래 지나서 지인 몇 분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왜냐면은 저가 얼마 전에 돌비님한테 이제 이거를 제보하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아기 얘기만 나오고 이 아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 면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댓글에 막 어떻게 보증을 서줄 수 있냐 막 이런 악성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시일이 오래되니까 싹 지워지고 없고 기사 한 면만 그거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거 그거 한 부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돌비는 자기 욕심 때문에 무슨 전리품처럼 인형인 것처럼 아이를 모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모여서 큰아이가 아파서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도 나니까 나라에서 받는 돈, 셋째면 좀 더 받고 그것 때문에 얘가 이런 짓을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돈을 받아서 애 셋을 케어하기에는 그래도 많이 부족할 텐데 왜 이런 짓을 했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 가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돌비님들도 지금 어딘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맞아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보시거나 좀 이렇게 해하는 걸 보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러니까 플렉스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설마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고 그거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사건화가 안 되면은 어딘가에서 진짜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플렉스님은 충격이셨겠어요. 당사자인데 그 사람을 알고 그쵸. 지낸 사람인데 얼마나 무서웠겠고 와 이거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모두를 몇 년간을 속이고 막 이랬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저는 그나마 제일 짧게 속은 사람이고 네. 그 원장님은 좋은 일 하시다가 자기 본업도 다 버리시고 그게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네. 그 원장님 듣고 계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빨리 그냥 좀 마음 추스리고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를 주신 거를 제가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이유로 지난 8월 6일 인터넷 사이트에 입양 원함, 입양 문의 등의 글을 올려 충남 홍성역에서 생후 3개월 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그리고 이제 출생신고를 한 건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제 보증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이건 뭔가요? 남편이 친자식보다 입양한 딸아이를 더 예뻐하고 아이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화가 나서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해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이게 기자가 와전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맨 예. 처음에 돌비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속일 네. 때. 남편의 아이라고. 네, 그렇죠. 남편의 아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뭐 유독 얘를 이뻐한 것보다 사항상 첫째는 아파서 누워있고, 둘째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남자아이고, 셋째가 여자아이인데, 그냥 더 누워있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큰아이는 둘 다 진짜 안 닮았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젊었을 때 좀 몸매도 날씬하고 이뻤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둘째는 좀 아빠도 많이 닮았고, 셋째도 좀 닮았어요, 그 아빠를.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밖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생김새가 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애기들은 얼굴이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네. 이게 하루하루 틀려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아빠를 또 닮은 것 같아서 저희 입이 방정이었는데, 아빠 닮았네, 이쁘네, 이쁜 짓 많이 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뭐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말을 뭐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장기간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머리가 돌아갈 정도면 차라리 그냥 일을 해서 조금 원만하게 뭐 좀 해서 단란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자기 인생을 파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갖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진짜 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플렉스님께서 힘든 기억이지만 다시 한번 꺼내신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리면서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다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아이들을 해야 하는 걸 보면 좀 신고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가 좀 쉽지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이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놀랍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아니면 혹은 괴담 속에서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은 괴담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악마들은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치만 불편한 것도 때론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 그런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